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이재용이 직접 선택한 유한양행 말고 항암 신약 이 기업 30배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시장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무래도 여기에 있죠.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드디어 뭐가 다가오고 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드디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지속적인 뭐가 나오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와 함께 뉴욕 증시에 대한 이런 상방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역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상방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금리 인하라는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 바라보는 제일 큰 모멘텀은 뭐다? 반사이익은 제약바이오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전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뭐하고 있다? 이 금리 인하가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9월달 들어서면서는 반도체주를 팔고 제약 바이오를 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나 이제 제약 바이오를 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게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뭐다? 애초에 황제주로 등극했다라고 하면서 제약바이오의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지금 120만 원 이상 갈 거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이런 모멘텀을 지금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과거에도 여러분들 에코프로 사태에서 알 거예요. 이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한 황제주 가내만에 하면서 추가적인 상방이 나와버리니까 뭐한다? 이 황제주 등급과 함께 에코프로의 추가적인 상방이 제약바이오가 아니죠.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업종 섹터 수혜주들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시도 뭐 할 수밖에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이렇게 정말 목표가 증권가 말대로 120만 원을 가고 또 추가적인 상방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이 시장에서의 반사익 수혜주들로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당장 우리가 제약 업종만 본다 하더라도 이 제약 업종의 시가총액 몇 퍼센트, 대략적으로 약 50%를 차지하는 게 누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이면은 그냥 제약바이오 업종은 안 움직일 수밖에 없다. 안 움직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약바이오의 상승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올라가 준다라는 거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과 함께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섹터를 우리 포트에 한두 종목씩은 편입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제약바이오를 살 것이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야지 할 수도 있어요. 늘 말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사는 거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20만 원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한 20% 정도가 더 올라가야 돼요. 삼바가 20%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다? 다른 제약바이오는 200%, 300%도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또 올라갈 만한 그런 테마를 또 분석해 본 게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시장의 호재를 좀 분석해 본다라고 하면은, 자, 금리 인하도 있고요. 암학회도 있고요. 생물보안법도 있고요.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역시나 종양학회라든지 이런 생물보안법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당장에 볼 수 있는 호재는 이 항암이라는 모멘텀과 함께 생물보안법, 이 정도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인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역시 항암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이제 하반기에 나올 만한 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제가 뭐 한다 했어요. 제약바이오주들이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흐름이 어디까지 연결될 것 같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추석 이후에 지속적인 반도체 조정 이후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지속적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있습니다. 전망이 있는데 여기 플러스로 뭐까지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냐고 하면요. 이제 언제까지란 걸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연내라는 거예요. 올 연내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어떤 이슈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생물보안법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 이후에 추석 이후에 뭐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올 연말까지 끌고 갈 만한 모멘텀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보는 건 뭐가 좋다. 생물보안법 관련돼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 이런 모멘텀의 종목들을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으라고 뭐하고 있다. 이 생물보안법이 한국에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CDMO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원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지원특별법을 추진하는 만큼 오히려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서 이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뭐가 된다? CDMO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 CDMO 관련되어 있는 기업, 반사이익의 기업들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겠죠. 특히나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약바이오의 대장주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뭡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기본적으로 위탁 생산 관련되어 있는 CDMO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DMO 가치 상승이 부각된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증권가에서 올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봤을 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 역시도 이 CDMO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으로서 지금까지 올라갔던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이 CDMO 관련해서 집중해 봐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한다. 셀트리온이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어쨌든 뭐 한다 이 제약바이오 업체 이딴 CDMO 진출하면서 이 셀트리온과 대웅을 제외하고도 국내 대기업들이 지금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지금 바라보는 게 이 생물보안법 이후에 다가올 뭘 노려봐라. 다가올 바이오 CDMO 사업 붐에 대한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 우리가 노려봐라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CDMO 사업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봐야겠죠. 특히나 최근에는 이 CDMO 사업과 별개로도 이제 뭐 여러분들 유한양행과 함께 항암 관련되어 있는 시장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종양학회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또 이 항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노려볼 수 있긴 한데 지금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유한양행이 지금 이제 미 FDA 허가 관련해가지고 국산 항암제 세역사 썼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사실 이슈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한양에서 랭라자 관련해가지고 항암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지금도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추석 이후에도 또다시 신고가 패턴을 날리는지 여기에 대한 이 궁금증이라든지 관심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추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애초에 과거부터 보면 뭐 하는 기업이었다? 이 CDMO 관련되는 사업을 강화하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이 자회사를 통해서 물론 그렇게 하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나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또 이제 이 항암 관련되는 시장과 함께 최근에 또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또 역시나 어쨌든지 유한양행이라는 기업 자체가 자회사를 통해서 CDMO 사업을 강화했던 만큼 CDMO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 역시 또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미 CDMO 관련되어 있는 이 반사이익이라든지 수혜를 가지고 갔을 때는 저는 CDMO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5월 추석 이후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해봐라 했을 때는 전 CDMO만 이야기를 좀 한다는 거겠죠. 특히나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이 CDMO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또 어디로까지 뭐 진출하기 시작하냐고 하면은 내나 역시 똑같아요. 아까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애초에 항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었는데 자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CDMO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CDMO 시장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애초 CDMO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도 항암제로서의 이런 투자 이런 것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사실 항암이 되었던지 CDMO가 되었던지 이 두 가지는 요즘 같이 가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이런 CDMO와 함께 항암 관련되는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그런 기업들 굉장히 오히려 크게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까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뭐 CDMO라든지 뭐 이런 항암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재용 회장도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정말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CDMO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런 인수하면서 나와주고 있고, 근데 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 더 과감히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CDMO 사업에 관련되는 확장적인 투자도 나와주고 있고, 이제 이 롯데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다시피 뭐 4조 6천억 투입하는데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재 어찌됐든 이 CDMO와 함께 한강까지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여기서 반사익을 가져서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바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항암 시밀러로 뭐 내년 본격 성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최장암 신약 내년 초 일상 완료 뭐 이런 쭉쭉쭉 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항암 관련되는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긴 하지만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도 애초에 뭐다? 미국 생물 보안법에 대한 이런 반사익 수혜주로서 CDMO 수혜로 부각받았던 기업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는 이 CDMO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확장하기 위해서 뭐까지 끌어들이느냐? 이제 모회사, 프레스티 바이오로직, 바이오 파마죠? 바이오 파마로부터 해가지고 삼자 배정 유증 900억을 조달하는 등 최근에 어떻게든지 뭐 자금을 끌어들여서 더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앞에 말했던 30배가 올라갈 거다라는 게 제가 그냥 뇌피셜로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투자와 함께 이런 발표를 함에 있어서 뭐 한다? 결국에는 이 바이오 파마가 개발하고 이 CDMO 사업으로서 이제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이 프레스티지 그룹의 시가총액을 얼마까지 올리겠다? 30조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프레스티지 그룹의 이 시가총액,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약 8천억 정도고요. 프레스틱 바이오 로직스가 약 3천억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쳐봐야 아직 1조가 조금 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로 물론 얼마든지 목표는 제시할 수 있지만 이 목표가 현실이 되었을 때는 프레스티지 그룹의 시가총액이 30배는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가총액이 30배가 올라간다는 건 주가가 30배는 더 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정말로 이 기업이 앞으로의 이 제약 바이오 시장에 있어서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본다 하더라도 보면 알겠지만 뭐 한다. 굉장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완전히 차트도 생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고 안착, 5천원대를 크게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사실 못해도 제가 보는 관점은 2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늘 말하지만 이런 관점에 있어서 내가 뭐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이 제일 궁금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가격 전략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면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링크를 남겨놔요. 링크에 남겨놓기 때문에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자 과거에도 뭐한다 JMB라는 종목이 있어요. JMB 같은 경우도 100% 무료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 9천원까지 분할 매수하고 2만원까지 목표가 보세요. 9천원까지 분할 매수하고 2만원까지 목표가 딱 가는 거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죠. 100% 무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뭐 가격 전략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보면 알겠지만 뭐 한다. 가격 전략이 아니라 내가 뭐 단기적인 종목들 이런 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강태공이라고 어플을 다운을 하시면은 100% 무료로 이런 식으로 제가 단기 종목도 올려드리고 당일에 바로 상한가 가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무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